찰스 다윈, 종의 기원 저자이며 또 인류의 의식혁명을 일으켰던 진화론의 정립자입니다. 물론 다윈 전에도 진화론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윈은 20년 이상의 집요한 연구, 정리로 이 진화론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19세기 이전까지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다윈의 진화론 덕분에 19세기 이후부터는 인간은 그냥 자연의 하나 일부일 뿐인 거죠. 즉 인간과 저 벽에 기어다니는 개미는 비슷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다 해서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다로 바꿨던 그 혁명만큼에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혁명이었죠. 물론 그 혁명인 것만큼 당시의 지배 세력이었던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엄청났죠. 그리고 그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다윈의 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윈은 기일간이네요. 그리고 이놀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놀은 아직은 추워요. 2월 달에 태어난 거잖아요. 추워요. 춥긴 하지만 이제 목의 기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때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각 지지의 지장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미 같은 경우는 정, 을, 기,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무, 병, 갑, 그 다음에 사는 무, 경, 병.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화가 제일 많네요. 물론 여기 갑 있고 하는데 이 갑 같은 경우는 목생화 해서 결국 병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천간에까지 병이 있으니 또 목생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 을 있으면 또 을, 생, 정 해서 또 목생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화만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기 같은 경우 자, 토인데요. 토는 A에서 B로 변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토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토에서 천간으로 나오는 게 무와 기가 되겠는데요. 결국 여기에서 A는 화이고요. B는 수입니다. 그래서 화에서 수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기가 무, 기예요. 그러니까 무나 기를 보면 이 안에 화라는 수라는 두 개의 기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가 어느 쪽이 더 많냐 그 차이로 이제 무와 기로 나뉘어지는데 아무래도 무가 화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또 수의 입장에서 보면 수는 기가 더 많이 갖고 있죠. 자, 기가 수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무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 자, 다른 천간들하고 비교하면 결국 기도 화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화에서 수로 바뀌는 거니까 수가 이제야 살짝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 역시 화가 수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기조차도 화라고 봤을 때 결국 화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거칠게 표시를 해보면 이것들이 죄다 화입니다. 게다가 이 경도 화는 아니지만은 온도로 보면은 뜨끈뜨끈해요. 그러면 얘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주는 몰라요. 생시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 연월 일주만 봤을 때 이 다인은 화 저면이네요. 그냥 불이 활활활 타고 있습니다. 자, 기일간 입장에서는 나한테 힘을 주는 게 화잖아요. 그 화로 가득합니다. 즉 다인은 신강하죠. 자, 월지에서 나를 극하는 갑이 있지만 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만큼 내 힘을 빼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을이 있긴 하지만 이 을은 밑에 있는 기를 극한이라고, 또 위에 있는 정을 생한이라고, 또 옆에 있는 병을 또 생한이라고, 또 이 일간 기를 극할 새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기는 내 힘을 빼는 건 좋고, 그리고 이 대부분이 나의 힘을 보태주는 화로 가득하니 신강합니다. 그러면 신강하면 뭐가 좋냐? 바로 식상을 쓰는 게 자유롭죠. 그러면 기일간 입장에서는 식상이 경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신,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명에 신이 없다 할지라도 또 경이 이렇게 천간과 지지로 드러나 있지 않고 지지 속에 처박혀 있다 하더라도 워낙 이 토라는 내갑, 즉 비겁이 강하다 보니까 그 넘쳐나는 기운은 자연스럽게 이 신, 경으로 또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도라는 것에서 공부했지만은 토는 자연스럽게 생해서 금으로 변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금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운에서 경신, 이 금운이 들어오면 또 금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강한 화 덕분에 화생토가 되고, 이 토는 또 토생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은 식상이고요. 식상이 발달하게 되면 호기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다인은 이 왕성한 호기심을 직업으로까지 연결을 했죠. 다인은 금수저였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할 필요는 없었죠. 그야말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업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인의 학문은 박물학이죠.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입니다. 이 박물학은. 그래서 지질학, 신물학 하여튼 다양한 것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게 다인의 직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저면으로 돼 있다 보면은 부족해지는 게 있겠죠. 일단은 그 화극금 하니까 이 금이 약해질 거고요. 아예 신은 명 자체에 있지 않다 보니까 경보다 더 약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화에 비해서는 이 갑이나 을이 약하지만 또 오행 전제에서 보면은 이 신보다는 강하니까요. 또 이 신과 목은, 즉 금과 목은 서로 반대되는 거고, 그러면 목이 저면이고, 그러면 좀 더 부족한 이 금을 또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냐면 뭔가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능수능란해집니다.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다인 같은 경우는 수많은 표본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 즉 내가 목저면 또는 화저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금을 지향하고 그 지향하는 금을 가지고서 박물학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다인이 흥미를 크게 가지진 않았지만 또 금을 썼던 학문, 의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시체라는 게 합법적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공급되는 시절이었고, 그리고 또 이때는 아직 마취제라는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취제 없이 해부를 한다, 수술을 한다, 아주 끔찍한 거죠. 이제 그걸 다이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와 목이 저면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금을 지향했던 것도 있지만 또 화가 저면이면 또 하나 지향할 게 있죠. 화에 반대되는 수. 그래서 수를 이용하게 되면 연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는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화는 드러난 거.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이 드러나지 않은 수를 파헤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세상에 발표한다. 그럼 그게 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는 이제 여러 생물들을 연구하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그 보이지 않던 어떤 하나의 세계를 탐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이는 자신이 지향했던 수와 금을 잘 썼어요. 그래서 수를 이용해서 어떤 심오한 부분, 심도 깊은 부분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또 금을 써서 그 연구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태클을 걸려고 해도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언제든 반박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글, 종의 기원을 20년 이상에 걸쳐서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이는 유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표 요청이 들어왔지만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인의 후배들이 대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엄청난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겠죠. 누구랑 싸우냐? 기독교인들하고 싸우겠죠. 자, 그러면 뭐 기독교인들은 뭐 지금도 이 다인을 또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9세기에는 더욱 심했겠죠. 자, 지금 연간을 보면 기 있습니다. 이 기 같은 경우는 누구랑 충할 거냐면 누구랑 충할까요? 자, 을기충, 을하고 충하겠죠. 근데 이 을은 이 기일간을 강하게 극하는 평관입니다. 자, 평관, 관성은 조직이고요. 평관은 좀 거대한 조직이죠. 그러면 기독교 세력, 거대한 조직, 평관 딱 맞죠. 그래서 이 영광과 그리고 평관에 해당하는 을, 기독교 세력이 을기충해서 여기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월간 같은 경우 보면 병인성이에요. 정인입니다. 자, 그러면 정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간 같은 경우에서는 을기충으로 기독교 세력이라는 것과는 싸우지만은 이제 이 내부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가족한테도 지지를 받고 특히 형한테서 강한 지지를 받죠. 그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지지해 준다라는 게 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 기일가는 이 일지에 통굴을 하면서 일지로부터 힘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어떤 번역 작업을 옆에서 한다든지 해서 또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관점에서 또 이 진화론이 거슬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인과 다인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건데 그것은 바로 이 부인 쪽에 일지 부인 쪽에 을이 있으면서 이 일간을 극하는 형태로 을기충이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이 을기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실이 있지만 이 정과 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득이 더 훨씬 많았어서 결국 부인도 다인한테는
큰 지지, 도움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나랑 같은 내부인들, 즉 과학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죠. 그리고 또 영국, 내 나라인 영국, 이 당시에는 그레이트 브리튼이네요. 그레이트 브리튼에서도 인정을 받죠. 그래서 왕립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또 돌아가셨을 때는 뭐 유언으로는 난 가정 무덤에 묻히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감히 이런 위대한 분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냐 해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성당에 또 모실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이 월간에 있는 병정인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지에 보면 이 갑,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갑생병, 즉 관인상생, 그래서 지금 을도 관이고요. 이 갑도 관인데 이 을은 이제 기독교 세력이라는 편관이고요. 여기 있는 갑은 나랑 같이 있는 뭐 영국인들 혹은 내 가족들 혹은 또 과학자 집단에서는 갑생병해서 관인산생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인의 명을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인의 운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칠게요. 자바사주 바이.